23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올해까지 내야 할 KEFX 사업 분담금 8,316억 원 가운데 실제로 들어온 돈은 2,272억 원에 그쳤다. 6,044억 원이 아직 미납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EFX의 개발비용 8조 5천억 원의 20% 수준인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국과 합의했다. 2021에서 2026년 분담금만 9,022억 원이 더 배정됐다. 현재까지 들어온 2,272억 원은 인도네시아 측 전체 분담금의 13%에 불과한 액수다. 공동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가 한국 항공우주로 파견한 기술진 114명도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귀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3에서 24일 방사청 협상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실무회의를 벌였지만 분담금 미납분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 들려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 전문 주간지인 라트리비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48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미국의 F-16과 러시아의 Su-27, Su-30 등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기 숫자도 적을 뿐더러 남중국해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가급적 빨리 최신의 전투기를 갖고 싶어 한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기술을 모두 넘겨준다며 설득하고 있다. KEFX는 아직 도면에나 볼 수 있는 전투기지만 라팔은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라며 인도네시아로선 한국에 낸 2,272억 원을 포기해도 남는 장사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설령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하더라도 KEFX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분담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도네시아가 생산하기로 한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전체 생산 수량이 줄어 단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잡한 내부 사정만 탓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가 다른 전투기를 사온다는 소식을 흘리는 게 분담금을 깎기 위한 전술인가 아니면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것인가라고 묻는 신원식 의원에게 왕정홍 전방위 사업청장은 KEFX를 완전히 개발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사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방사청은 신 의원에게 낸 답변서에서 관련 기사들은 인도네시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 KEFX 공동개발과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진 인도네시아가 KEFX와 또 다른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합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추가 기술 이전 말고도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거나 현금 대신 인도네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수송기인 CN-235로 대신 내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인도네시아가 계약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인도네시아를 놓친다면 결국 국민 세금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고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방사청은 매번 잘 되고 있다고 답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KF-X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함께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8조 5천억 원이라는 개발 비용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방위 사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현재 시제기를 조립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출고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이 목표다. 2. 4월 선보이는 KF-X 일자주 국방 KF-X 국산화 어디까지? 한국형 전투기 KF-X가 곧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는 그간 컴퓨터 그래픽과 설계도면으로만 볼 수 있었던 KF-X 실체를 오는 4월 시제기 출고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약 8조 원을 투자하는 자주국방 상징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을 집대성에 개발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X는 길이 16.9m에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F-35E 전투기보다 크다. F-35A는 5세대, KF-X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 전투기다. KF-X 운용비는 F-35E 절반 수준으로 알려진다. 목표 최대 주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로 불리는 만큼 KF-X 80여 개 주요 품목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비율로 따지면 65% 정도다. 국내 기술력을 확보한 발전기 등 60여 개 품목은 순수 국내 업체에서 경제성과 기술력 등을 고려한 20여 개는 해외 업체와 기술 협력해 부분 국산화로 각각 개발 중이다. 전투기 기체를 비롯해 전기, 유압, 연료 등 KF-X에 장착하는 각종 장비 대부분이 국산 제품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지상 표적을 추적, 정밀 조준하는 표적 측정 장비, 공중전에서 적기열을 탐지, 조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 정리다, 전파를 방해하고 열 추적 미사일을 기만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이 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가 동시에 수백 개 표적을 탐지, 추적,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눈 역할을 한다. 첨단 무기 기술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선격추하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군수 지원 체계는 항공기 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 장비를 구체화하고 중소업체의 KF-X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산화율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훈련 체계 역시 주요 구성 장비인 시뮬레이터와 조종실 절차 훈련 장비, 정비 훈련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산화 확대 워킹그룹 구성에 이미 확정한 것에도 KF-X 양산 전까지 국산화 품목을 추가로 발굴 중이다. KF-X는 전투기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확보 사업이다. 플랫폼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국산화해서 장착할 수 있다. 항공전자, 무장 분야 항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바탕을 마련하는 셈이다. 여기에 개발 과정에 800곳이 넘는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을 시작한 뒤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2조 1천억 원 규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3. FX의 잡음 비행 언제까지? 6월 가격 입찰, 7월 중 기종 결정이 예상되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 종착역이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F-35, F-15SE, 유로파이터 3개 기종에 대한 가격과 절충 교역에 대한 협상을 6월 중에 마무리하고 가격 입찰을 실시한 다음 7월 기종 선정위원회 구성에 이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미 슈퍼갑이다. 이로써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매듭을 짓게 된다. 이번 전투기 도입은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 도입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된다. 또한 향후 16조 원에 이르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인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항공우주 산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이벤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7월 개종 결정이라는 일정표에도 방사청 주변에서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과연 세계 기종에 대한 충실한 평가와 협상이 내실 있게 진행됐느냐는 점이다. 그동안 방사청의 사업관리 과정을 보면 기종 결정 시점이 4번이나 번복됐다. 처음에는 2012년 10월까지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하다가 12월로 연기했고 다시 올해 2월로 연기한 데 이어 7월로 또 연기한 상황이다. 애초 지난해 10월 결정이 무리한 일정이었다면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던 전투기 시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어야 옳다. 그러나 기종 결정 시점을 2에서 4개월씩 쪼개 여러 차례 연기한 것 자체가 그때그때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업 관리를 한 것이지 부실했던 시험평가를 제대로 보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된다. 어차피 사업이 늦어질 바에야 처음부터 6개월이나 1년 정도 연기했더라면 사업 관리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방사청이 뭔가에 쫓기듯 수시로 일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상 기종 가운데 F-35는 개발 중이라는 이유로 우리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이나 관측으로 대체하는 변칙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F-15S 역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유사 기종 평가라는 생소한 방식을 채택했다. 몇 개월씩 쪼개서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의 사업 관리가 이어지는 동안 미래 전투기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도모할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관리는 10조 원대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에 영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 국가 간 단일 무기 구매로는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국은 무기 시장에서 슈퍼갑이라 해도 손색 없다. 그렇다면 절충교역 협상에서 세계 공급회사가 제안한 각종 기술 이전 및 투자 대안에 대한 엄밀한 가치 평가와 이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을 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4차례의 촉박한 기종 결정일 변경은 업체가 자료 제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를 회피할 수 있게 악용된 측면이 있다. 항상 촉박하게 잡은 일정이 우리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 공급회사는 절충교역을 위한 성실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각종 보증 서류 제출을 등한시한 채 한 방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장밋빛 대안을 마구 쏟아낸다. 예컨대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F-35를 구매하면 국산 고등 훈련기인 T-50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약속은 T-50 개발이 진행되던 1993년 이미 했던 것이다. 20년도 더 된 약속인 것이다.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이지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약속인 양 얘기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 더욱이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약속을 믿고 전투기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보잉의 경우 한국이 F-15S를 구매할 경우 국내 항공사업에 최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항공전자장비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잉의 F-15K를 60대나 구매하면서 보잉과는 상당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고 센터 건립 역시 이번 전투기 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